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10년간 연평균 2.34%라는 초라한 수익률의 주인공,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정부에서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연금 자산 어떻게 굴려야 할지, 이제는 퇴직연금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은 ETF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 김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연금 계좌에서 ETF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ETF라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먼저 듣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ETF 투자하시려면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계좌가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저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5,500만 원 이하라면은 16.5%에 대한 세액 공제, 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5,500이 넘을 경우에도 무려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아서 최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바로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지급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때마다 계속 과세가 돼서 재투자에 대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만, 복리 효과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 연금 계좌에서는 바로 이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재투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연금 소득세 적용, 그러니까 저율 과세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나중에 인출하는 시기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80세 이상에서는 3.3%의 저율 과세,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정도 연금을 투자하시는데 3.3%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적은 세금입니다. 이런 그렇죠. 저율 과세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선 ETF 투자하실 때는 연금 계좌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유들로만 봐도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후 자금이니만큼 안정적인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어떤 ETF가 퇴직연금 투자하기에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대표지수, 미국 대표지수 4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11월 18일입니다. 8일이죠. 화요일인데 HTS, MTS 한번 보시면 오늘 국내 코스피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주식 투자, ETF 투자하면 주변에 돈 번 분들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잃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 말은 바로 돈 번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잃은 분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투자는 특히나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대표 지수와 같이 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대표 지수 4종을 먼저 마스터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표 지수 하면 S&P 500, 나스닥 100 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ETF는 한국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1, 2위에 올라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대표 지수 중심의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30%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30%는 안전자산 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안전자산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죠. 이 30%를 너무 뭐 예금이라든지 또는 현금성 자산에만 채워두면 수익률이 너무 안 납니다. 그걸 한 20, 30년 정도 할 경우에 특히나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에는 채권 혼합형 ETF를 통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최신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이 반영된 2세대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지수 4종,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 미국 채원합 50 채권 혼합형 ETF, 그다음에 나스닥 100 미국 채원합 50
액티브 ETF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운용사 입장에서 네. 다른 운용사한테 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청기 누설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대표 지수 ETF 그다음에 대표 지수와 비슷한 이런 네 개의 ETF는 보수가 가장 낮은 게 사실상 제일 좋습니다. 수수료가 제일 낮은 거를.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보수가 낮은 만큼 이 절약한 보수만큼 장기 수익률로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표 지수 상품, 플레인 바닐라한 상품이죠. 어느 운용사든지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투자자분들께서 보수가 제일 낮은 그런 상품 위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ETF 투자할 때 수수료 제일 낮은 거 고르는 게 맞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 제가 맞습니다. 어디선가 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연금 계좌에서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 ETF를 먼저 좀 주목하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 유효하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미국 대표 지수 ETF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가 우리 연금 투자에서 특히 인기인 이유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꾸준한 우상향하는 장기 수익률입니다. 연금 투자를 뭐 6개월, 1년, 2, 3개월 이렇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보통 연금은 20대 때 시작하시면은 최대 30년 이상, 뭐 짧더라도 2, 30년 정도는 장기 투자하는 게 연금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표 지수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 그런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 S&P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의 연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만큼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의 성과 측면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보수입니다. 네,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인 존 보글 전 CEO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이 투자자분들이 아낀 비용만큼이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 지수 패시브 상품, 장기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 역시나 저보수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0.0055%입니다. 1년에. 네, 이거는 아마 전 세계의 다른 어느 ETF보다도 굉장히 낮은 보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하시게 되면은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이런 ETF 같은 경우에도 저보수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는 총 보수가 0.05%로 기존 상장된 국내 모든 채권 혼합형 ETF 중에서 저보수 상품입니다. 연금과 같은 이 장기 투자에서는 저보수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상품 위주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신 만큼 운용사들이 더 긴장을 하면서 좋은 상품 만들고 경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원큐 같은 경우 최저 보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수가 0.0055%였는데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요 보수가 타사 기준입니다. 0.50%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뭐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불과 5년 전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스마트 인베스터, 그러니까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야 보수가 낮은 상품은 특히나 이런 장기 투자하는 미국 대표 지수는 보수 낮은 상품이 굉장히 중요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보수 낮은 상품으로 이렇게 매수하시고 찾아가시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보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똑똑하게 낮은 보수의 상품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시는 만큼 다른 운용사들도 더 긴장하고 보수 낮추고 좋은 상품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대표 지수만큼은 보수가 낮은 그다음에 보수가 계속 낮을 걸로 선언한 운용사의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정말 다른 운용사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운용사가 바로 저희 하나자산 원큐 ETF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 비중 좀 확대 측면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기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퇴직연금 위험자산 70%에서 수익률이 갈리는 게 아니라 아까 안전자산 30%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전자산 30%에서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30%를 예금, 현금성, 파킹형 ETF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복리 효과도 누리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상승할 경우 이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이 채권 혼합형 ETF,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간 2세대 채권 혼합형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테마를 선택하고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전자산 30%의 주식 비중을 최대로 하는 것이고요. 요 최대로 하는 이 채권 혼합형 ETF도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 혼합형 ETF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비중을 최대 85%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4개 상품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좀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적극형 투자자분들께서는 위험자산 70%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죠. 요거는 위험자산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요 100%다 S&P 500이나 100%. 나스닥 100 같이 위험자산에 전부 다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70%는 S&P 500, 나스닥 100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나머지 30%를 바로 이 채권 혼합형,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간 채권 혼합형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 비중이 85%까지 올라갑니다. 70 더하기 30 곱하기 50 하면은 15가 되죠. 그럼 85. 은근히 질문 많이 하세요. 왜 85냐고 많이 여쭈셔가지고 70 더하기 15 하면 85가 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자산의 90%는 S&P 500에 나의 자산의 10%는 미국 단기채 투자하라라는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85%가 S&P 500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5%는 미국 단기채,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또는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는 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바로 미국 단기채를 쫓아가기 때문에 요 적극적인 투자 비중으로 하시게 되면 워렌 버핏의 이 추천 포트와 유사한 이 주식 비중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들은 나머지 안전자산 30%를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로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 성향이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지수 추종 ETF를 많이 담는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85%까지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적극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 구성법이었고요. 반면에 ETF에 또 처음 입문하시거나 손실에 조금 민감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장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모친께서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60이 넘으신 분들도 앞으로 내가 30년은 더 사는데 투자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 혼합형 ETF 하나만 담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희 원큐에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를 담으시게 되면 주식 비중이 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10% 가면은 내 것도 한 5% 정도는 주식 상승 포지션을 향유할 수가 있고 반대로 최근에 좀 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2%나 3% 정도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한 반 정도만 빠지기 때문에 1에서 1.5%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지면서 단기채 이자도 어느 정도 받으시면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반 정도 추종하시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좀 손실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ETF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2세대 채권 혼합형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고 그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하면 S&P 500,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그것보다 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 채권 혼합형 ETF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쓰게 되인 분들은 다음에 주식시장 들어오는데 되게 좀 힘드시거든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이 투자에 대한 투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주변에 코인 돈 벌어서 퇴사했다 막 그런 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리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채권 혼합형 ETF를 중심으로 먼저 투자해 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표 지수와 채권을 반반 혼합한 ETF, 대표적으로 또 언급해 주신 원큐 미국 S&P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와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ETF까지 아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미국 지수 네. 외에도 사실 국내 증시도 최근에 불장이 조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스피 예. 5,000p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네. 국내 대표 지수 ETF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대표 지수도 이제는 국내 증시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부 편입하시기를 저희가 투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보면 섹터 순환매 장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융주가 불타올랐다가 법 개정 이슈 있으면서 하루에 막 10% 빠진 날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고 갑자기 뭐 넷플릭스의 어떤 컨텐츠가 잘 나간다 그러면 K-팝이 날아갑니다. 네, 뉴진스가 다시 뭐 맞아요. 합쳤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올라가죠. 그리고 또 바이럴이 빠지면 또 조정받고 2차 전지도 처음에 어렵다가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조방원도 오르다가 또 빠질 때는 또 빠지고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이 섹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국내 대표 지수도 투자를 이어 나가시기를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국내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만 역시나 가장 규모가 크고 보수가 낮은 그런 상품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은 좀 각 투자자 분들마다 좀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부분은 국내 대표 지수 ETF도 함께 편입해드리기를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국내 대표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보다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너무나 예리한 답변을 그래.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국내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제 혜택을 연금으로 투자하면 그렇죠.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3.3%의 최저 그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내 대표 지수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국내 대표 지수는 사실 일반 계좌나 좀 ISA 계좌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고 네. 다음에 일반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하시는 것도 좀 전략이 좋고. 더 유효하겠다. 네, 근데 또 이게 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렇지만은 돈 들어올 때가 이 퇴직연금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뭐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담아가시고 퇴직연금 계좌뿐만 아니라 나는 일반 계좌에서도 계속 이렇게 투자할 자금들이 계속 있는 분들한테는 국내 대표 지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가 더 낫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할 때는 일단 오늘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거는 보수가 낮은 거를 하는 게 네, 이득이다. 맞습니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 가장 보수가 낮은 운용사는 바로 원큐 네. ETF다라는 네. 사실까지 우리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표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